안녕하세요. 책과 이야기가 있는 곳 5월의 숲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페미니스트인가요? 아니면 페미니스트 혹은 페미니즘을 혐오하시나요? 요즘 우리 사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불편하지만 한 번쯤 함께 나누어야 할 이야기가 바로 페미니즘인데요. 오늘 제가 리뷰할 책은 영미 페미니즘 문학의 대표적인 작가 마가릿 애트우드의 시녀 이야기입니다. 시녀 이야기는 조지 오웰의 1984, 올더스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와 더불어 디스토피아 소설의 대표작으로 볼 수 있는데요. 디스토피아는 유토피아의 반대말로 가장 부정적인 암흑세계의 픽션을 그려냄으로써 현실을 날카롭게 비판하는 문학작품 및 사상을 가리킵니다. 이 책의 저자인 마가릿 애트우드는 캐나다 출신이고요. 권위적이고 지배적인 남성을 비판하고 인권이나 환경 문제 등 다양한 주제를 폭넓게 다루는 작가입니다. 맨부커상과 프란츠 카프카 등 수많은 상을 수상을 했고요. 지금 나이가 80대임에도 글쓰기를 계속 해나가는 엄청난 저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시녀 이야기는 무슨 내용이 담겨 있는지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일단 책은 굉장히 재밌었는데요. 530페이지여서 읽는데 시간이 좀 걸리긴 했어요. 근데 읽을수록 섬뜩하고 또 다 읽고 나서는 한숨이 절로 나오는 소설이었습니다. 사실 욕을 좀 중얼거리게 되더라고요. 이 책은 작가가 뉴 잉글랜드 식민지의 청교도적 사회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하고요. 이 책의 뒷표지를 보면 전체적인 내용을 딱 요약한 글이 나오는데 읽어드릴게요. 평소와 다름없던 어느 날 갑자기 어떤 단체에 의해 국가가 장악이 되고 변질된 기독교를 전제로 한 전체구의 국가가 형성이 됩니다. 그들이 누구인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알지도 못한 채 계엄령이 선포되고 그 안에 살고 있던 여성들의 모든 권리는 하루아침에 박탈당하게 됩니다. 돈을 소유할 수도 없고 가족과 이름도 모두 빼앗기게 됩니다. 그런 것들은 오로지 남자에 의해서만 가능하게 되죠. 그리고 새로운 계급이 생겨나게 되는데요. 남자는 사령관, 수호자, 천사 등의 계급으로 나뉘고 주로 지배하거나 감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성은 임신 가능의 여부에 따라 사령관의 아내, 아직 가임이 가능한 여성은 시녀, 가임이 불가하거나 나이가 많아 노동을 담당하는 여성은 하녀 또는 아주머니 등으로 분류가 됩니다. 물론 어디에도 쓸모가 없을 때 마치 폐기 처분된 쓰레기처럼 비참한 삶을 살다 죽게 되는데요. 이 주인공은 어느 날 바뀌어버린 체제 속에서 최대한 순응하며 살아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한때 직장도 있었고 또 사랑하는 엄마, 남편, 딸도 있었지만 그거는 과거의 흐릿한 어떤 기억에 불과하는 것들이었죠. 그녀의 계급은 시녀고요. 이름은 오브 프레드입니다. 사실 이 이름은 오브 플러스 사령관의 이름으로 사령관의 소유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높은 권력을 가진 사령관 중 아이가 없을 경우 시녀를 배급받을 수 있는데요. 여기에 배정된 시녀는 쉽게 말해 대리모 혹은 씨바지라는 명목으로 무참히 희생되어 살아가야 합니다. 한 집에서 2년의 기간 동안 머물게 되고 임신에 실패하면 다른 집으로 보내지는데 총 3번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오프브레드는 두 번째 사령관의 집이었죠. 길리아드에 사는 남성이라고 함부로 여성을 가지거나 성적 행위가 허락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가 엄격하게 통제를 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금욕을 유지를 해야 되고요. 글을 쓰거나 읽지도 못하고 또 낮은 계급의 남성들 또한 성적 욕구나 행위를 하다 발각이 되면 처형을 당하게 되고요. 그런 시체를 광장에 걸어 놓음으로써 공포심을 세뇌시키고 또 무조건적인 충성을 요구해 그저 순응하며 살아가도록 합니다. 시녀들은 주어진 시간 동안 임신을 해야만 더 아래 계급으로 내려가지 않지만 사실 임신을 하는 게 쉽지는 않죠. 왜냐하면 사령관들은 이미 나이가 많아서 생식 기능이 떨어져 있거나 불임인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국가에서는 그들에게 시녀를 배급해 후손을 보는 영광을 누릴 기회를 줍니다. 이를 치르는 날은 육체적 쾌락이나 정서적 교감 없이 서로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일종의 경건한 의식이라고 하지만 그 어떤 행위보다도 끔찍한 일이었죠. 하지만 비참하다고 자신을 여길 것도 없이 더 나쁜 상황이 아님을 다행으로 여길 뿐이죠. 정해진 날만 만나 의식을 치러야 하지만 사령관은 권력을 이용해서 따로 시녀를 불러 개인적인 만남을 가지게 되고
또 시녀도 그런 사령관을 어느 정도 이용하며 답답한 생활에서 일탈을 하게 되지만 이 일을 사령관의 아내가 알게 되거나 발각되면 또 사형이 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이는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금기시 되었던 쾌락과 유희가 권력을 가진 지배층들은 뒤로 즐기고 있었다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책을 읽고 생각을 해보니까 처음에는 사령관이 시녀를 좀 동정하고 배려한 게 아니었나 싶었지만 그저 금기된 것들을 몰래 맛보게 함으로써 그 시스템 안에서 순응하고 살아가게 만든 것이었죠. 더 생각해보면 진짜 교활하다가 좀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브 프레드의 임신이 늦어지자 사령관의 아내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사령관의 운전수인 닉과 거래를 해서 잠자리를 요구를 하는데요. 어떻게든 그 시녀에게서 아기를 갖고 싶었던 거죠. 그게 누구의 아이든 상관이 없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여자들이 굉장히 불합리한 대우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계급이 생기니까 그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또 다른 여성을 혐오하고 짓밟고 괴롭힙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과연 오프브레드는 임신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이 끔찍한 길리아드의 결말은 어떻게 될까요? 이번 내용만큼은 스릴러 SF 장르인 만큼 결말은 직접 책에서 보시길 바랄게요. 그게 아마 더 재밌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책은 미국에서 핸드메이드 테일이라는 드라마로 현재 방영이 되고 있고요. 또 검색을 하시면 시녀들이 입고 다니는 그 답답하고 빨간 그 의상을 보실 수가 있어요. 실제로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낙태법을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되었는데 현재 미국의 7개 주에서 시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는 근친상간이나 강간 시 생긴 아이라고 할지어도 낙태 금지에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국가에서 여성의 자궁을 통제한다는 게 말이 안 되죠. 마치 소설에서 나오는 길리아드처럼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시녀 복장으로 시위도 하고 또 싸우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최근에 66년 만에 낙태법 헌법 불합치로 일정 기간 동안 낙태가 허용되는 법안이 이제 통과되었다고 하는데 이거는 2020년까지 기간을 거쳐서 개정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럼 시녀 이야기처럼 이렇게 무기력하고 우울한 사회에서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를 유지하고 혹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소설에서 나오는 길리어드는 굉장히 극단적이고 또 비현실적이라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실제로 과거에는 계급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으면서 살았고 또 우리나라의 조선시대나 그 이전의 과거에도 일부 다처제 같은 병신 같은 제도가 있었잖아요. 진짜 생각해보면 말이 안 되죠. 그런데 또 역사는 반복이 되기도 하고요.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여전히 많은 약자들, 그러니까 이제 여성들은 범죄에 노출이 되고 또 불합리한 제도 속에서 살아가는 게 현실입니다. 시댁과 친가 쪽 호칭만 봐도 말이 안 되죠. 그리고 또 며느리라는 말의 어원도 찾아보면 진짜 끔찍합니다. 자기 아들의 기생해서 사는 여자라고 나와 있나? 하여튼 그래요.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얘기도 있긴 한데 어쨌든 좋은 뜻으로 나온 건 하나도 없더라고요. 얼마 전에 나온 뉴스를 보기만 해도 술 처먹은 놈이 자꾸 이렇게 말이 좀 거칠어져서 죄송한데요. 다른 표현으로는 이게 표현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술 처먹은 놈이 강간을 하려고 문 앞까지 쫓아온 사건이 있었잖아요. 근데 늘 하는 소리는 술이 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 그리고 그런 뉴스를 보면 사람들이 또 이야기를 하죠. 여자가 야하게 옷을 입었다. 혼자 어디를 그렇게 돌아다니냐 등등. 근데 여자가 발가벗고 새벽에 거리로 활보해도 강간이 정당화될 수는 없어요. 여자가 어떠어떠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원인을 돌리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고 어처구니가 없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살아가면서 누구나 페미니스트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모습이 정말 불편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함께 살아가는 이, 그러니까 엄마, 여동생, 누나, 내 친구 이렇게 섞여 살아가는 사람들 모두가 여자잖아요. 그저 살아가는 데 있어 불합리한 대우를 받지 않고 눈물이 나고 자꾸 갑자기 감정이 너무 격해졌습니다. 그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불합리한 대우를 받지 않고 위협을 느끼지 않고 살아가고 싶을 뿐입니다.
저는 이 모든 것들이 철저한 교육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문화도 교육이고 역사도 교육이고 다 교육이에요. 지금 집안을 들여다보세요. 뭐 부모님의 모습이 어떤가요? 그리고 또 지금 나의 모습은 또 어떤가요? 또다시 잘못된 악습과 교육 방식이 되풀이되고 있지는 않나요? 그리고 과격한 페미니즘도 결국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혐오는 결국 갈등으로만 끝이 나겠죠.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한국 사회에서도 여자를 힘들게 하는 건 남자도 있지만 여자가 여자를 괴롭히는 일도 굉장히 많아요. 뭐 고부간의 갈등이나 뭐 직장 내 갈등, 뭐 말할 것도 없이 많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자도 남자도 서로에게 꼭 필요한 존재잖아요. 그래서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서 이러이러했으니 당연히 따라라 하면 결국 비혼으로 이어지고 또 실제로 많은 여성들이 결혼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함께 모여서 토론도 해보고 바꿔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책을 읽으면서 물론 저도 살아가면서 불만이 많고 또 한국 사회에서 여자로 살아가는 게 정말 쉽지 않다고 느낄 때가 많은데, 하지만 우리 엄마 세대보다는 나아지고 있다고 느꼈고, 또 제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면서 누리는 어떤 혜택들을 위해 정말 열심히 싸우고 바꾸려고 한 분들이 있었기에 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거는 여성일 수도 있고 또 남성일 수도 있겠죠. 뭐 페미니스트가 꼭 여자만 있는 건 아니니까요. 저희 남편도 페미니스트고요. 뭐 제가 할 수 있는 건 제 주변에 있는 지인들과 끊임없이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뭐 잘못된 것들을 바로 잡으려는 사소한 노력에 불과하겠지만 이런 작은 행위가 모여서 뭐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좀 약간 미쳤나 봐요 오늘. 영화 한 편을 보고 왔더니 더 이게 감정이 약간 좀 그런 것 같아요. 오늘은 조금 무거운 주제였는데 한 번쯤 꼭 해보고 싶었던 이야기고요. 이 페미니즘 관련 책을 한 번도 읽어보지 않으신 분들이면 읽을 때랑 읽지 않을 때랑 좀 생각이 많이 달라질 거예요. 저도 사실 그랬거든요. 그리고 뭐 이제 이런 걸 읽고 나면 되게 좀 괴롭고 힘든 것 같아요. 내가 겪지 않아도 혹은 내가 모르고 지나치는 일들까지 상처로 바뀔 때가 있거든요. 그냥 같은 여자라는 이유로 말이에요. 그래도 나아질 거라는 희망은 늘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살던 저도 지금은 조금 달라졌으니까요. 여성, 남성 이렇게 편을 가리지 말고 모두가 즐거운 세상을 살기 위해 함께 노력합시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거 편집하는 거 진짜 많이 힘들 것 같은데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늘 얘기하지만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에 조금 더 밝고 재미있는 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